이 미국의 한국차별법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미국은 훨씬 더 교묘한 방법으로 뒤에서 한국으로부터 엄청난 돈을 뺏어가고 있었다는 소식이 최근 밝혀지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은 이제 가만히 참고 있지 않을 것이라 폭탄 선언하며 바로 실행에 옮겨 미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는데요. 한순간에 바이든 행정부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한국의 엄청난 히든카드, 지금부터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소식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바이든의 한국차별법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최근 수년간 미국의 국내 기업에 무려 4조 5,186억 원의 반덤핑 관세 폭탄을 매긴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한국이 미국 기업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는 고작 39억 원에 그치고 있는데요.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 국가로 사실 0%에 가까운 관세로 정부의 개입이 없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조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강화했고 한국을 가장 만만한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라 전문가들은 전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으로부터 얻어낸 돈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을 마치 자신의 트로피인 양 미국인들의 자랑하며 표를 구걸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 국가들 중 미국이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국가 1위가 바로 한국. 가장 많은 일자리를 미국인들에 선사하고 있는 국가 1위도 바로 한국인데 바이든 행정부는 은혜를 배신으로 갚은 꼴입니다. 자, 그런데 미국에 당하고도 아무런 말조차 하지 못하는 일본과는 달리 한국은 너무나도 강력한 히든카드를 꺼내들며 바이든 행정부를 한방에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That's a big problem. 그건 참 큰 문제예요. 외교소식통이 전한 미국 정부 관계자의 발언입니다. 바이든의 한국차별법이 시행되자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큰일 났다며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는데요. 한국차별법 때문에 뒤통수를 맞은 것은 분명 한국인데 왜 반대로 미국 측에서 이렇게 어쩔 줄 몰라 하며 조바심을 내고 있는 것일까요? 네, 바로 한국산업기술보호위원회가 전기차 관련 핵심 한국 기업들의 미국 진출을 막아버리는 이 파격적인 결단을 내려버렸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어쩔 줄 몰라 하며 조바심을 내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한국의 한국기업 LNF의 미국 진출을 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양극재 분야에서 세계 최고라 평가받는 곳입니다. LNF는 미국의 초대규모 공장을 짓고 미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꼭 필요한 양극재를 공급하려 했는데요. 현재 최첨단 신기술이 필요한 세계 최고 품질의 양극재는 미국 기업조차 재현해내지 못하는 엄청난 기술입니다. 세계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한국산 양극재를 쓰지 못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 중국산을 써야 하는데 이 중국산 양극재가 탑재된 중국산 전기차의 품질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이 전 세계인들이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전 세계 소비자들은 중국산 전기차를 타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다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중국 전기차는 근래에 들어와 급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 속도에만 신경을 쓴 나머지 완성도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몇몇 브랜드에서 자율주행 결함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품질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난 8월 12일에 발생한 니오 ES8의 자율주행 결함은 중국 전기차 업계에 크나큰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자율주행 결함으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은폐하려는 듯한 영상까지 공개되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당시 사고 차량에 탑승해 있던 운전자가 유명 요식 프랜차이즈 업체의 CEO인 린원친으로 밝혀지면서 니오의 브랜드 이미지는 그야말로 바닥까지 추락했습니다. 뒤이어 9월 23일에는 샤오펑 P7의 자율주행 결함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자율주행을 켜둔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도중 트레일러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운전자는 인터뷰를 통해 P7의 자율주행 기능이 전방 트레일러와의 거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아울러 운전자는 샤오펑의 자율주행 기능은 치명적인 결함을 갖고 있다. 혹여 구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절대로 사지 마라 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자율주행 결함과 함께 중국 전기차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바로 배터리 화재입니다. 수차례에 걸친 배터리 리콜이 무색할 정도로 이 중국 전기차는 배터리 화재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신흥 전기차 3인방은 물론 이 체리 자동차, 광저우 기차와 같은 전통차 업체까지 말이죠. 일각에서는 이처럼 지속적인 배터리 화재의 원인으로 이 중국의 배터리 제조사인 CATL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화재가 발생한 중국 전기차 모두 CATL이 공급한 리튬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CATL이 배터리 이전부터 고온과 외부 충격에 취약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통상적으로 니켈 함량이 높은 배터리는 성능이 높은 대신 안전성이 낮은 편인데 이 CATL이 공급하는 NCM811 배터리는 니켈 함량이 무려 80%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충분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면 니켈 함량을 높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적인 예로 국내 스타트업 기업인 SM랩에서는 세라믹 코팅과 단결정 형태를 통해 니켈 함량을 98%까지 끌어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CATL은 그럴 만한 기술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중국의 한 네티즌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이 CATL의 NCM811 배터리는 중국 배터리 안전 규격에 따라 진행된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대도시를 제외한 중국의 도로 환경이 꽤나 험악하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는 화재의 원인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이렇게 심각한 품질의 전기차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세계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한국산 양극재를 탑재한 한국산 전기차 배터리와 이 다른 부품들이 필요한데요. 한국이 미국에 너무나도 강력한 반격을 가했습니다. 한국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세계 최고의 첨단 양극재 기술을 보유한 한국 기업 LNF의 미국 공장 설립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첨단 기술인 양극재 제조 기술에 대한 보안 조치가 미흡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산업기술보호법은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 핵심 기술을 수출하거나 관련 회사가 인수합병 대상이 될 경우 산업부 장관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한국이 이례적으로 혈맹 미국을 향해 한방 먹인 모양새입니다. 더구나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목리를 부리면서 한국 기업들이 가뜩이나 수세에 몰리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일각에서는 통렬하다라는 반응도 나옵니다. 한국 기업 LNF와 손을 잡고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려 했던 미국 기업들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한국산보다 품질이 훨씬 떨어지는 중국산을 사용하게 되면 안정성에도 심각한 위험이 생길 뿐만 아니라 중국산을 사용하게 되면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보조금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더 큰 문제는 이렇게 한국이 LNF를 시작으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전기차 관련 한국 기업들을 모두 미국에서 빼내 한국의 공장을 짓도록 하거나 막대한 보조금과 혜택으로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유럽과 호주, 캐나다, 멕시코로 옮기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럽연합은 이번 미국의 한국차별법을 강하게 비난하며 미국 대신 유럽에 투자해 공장을 짓게 되면 미국보다 훨씬 더 많은 보조금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들이 유럽에서 사업을 할 때 오직 한국 기업들에만 상상을 초월하는 특혜를 줄 것이라는 파격적인 제안을 해왔습니다. 실제로 유럽인들 사이에서 한국차에 대한 인기도 폭발적인 속도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최근 현대기아가 출시한 아이오닉5와 6, 기아차의 EV6는 유럽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디자인 1위, 내부 기술도 1위라며 유럽 매체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이는 곧 실제 구매로 이어졌습니다. 올해 상반기 현대차 그룹은 사상 최초로 유럽에서 르노 그룹을 제치고 3위라는 말도 안 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전 세계 자동차의 심장이라 불리는 유럽에서 한국 브랜드가 유럽 브랜드를 제치고 3위를 기록한 것은 역사적인 일입니다. 독일의 최고 자동차 전문 매체 아우토빌트는 한국의 EV6 전기차 충전 기술은 전 세계 어느 국가도 감히 따라할 수 없는 엄청난 수준이다. 이미 한 세대 앞서 있다. 라고 극찬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유럽인들에게까지 강하게 비난받으며 국제적으로 고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나친 보호무역주의로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것은 물론이고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국을 자신의 표 올리기용 도구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나면서 미국에 대한 반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된 테슬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최근 막말 논란이 유럽에서 큰 이슈가 되면서 유럽인들의 미국에 대한 반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병합을 발표한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유엔 감독 아래 재투표를 포함한 종전안을 제안하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발끈하고 나섰다고 로이터 및 AFP통신이 3일 보도했습니다. 세계 최고 부호인 머스크는 이날 러시아가 주민투표를 거쳐 지난주 자국으로 병합한 우크라이나 점령지 4곳에서 유엔의 감독 아래 주민투표를 다시 실시, 주민들의 뜻에 따라 병합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것을 비롯해 이번 전쟁을 끝내기 위한 계획을 제시한 뒤 1억 명이 넘는 자신의 팔로워들에게 찬반 투표를 해달라고 독려했습니다. 머스크의 종전안에는 또한 러시아가 2014년 병합한 크림반도를 러시아의 영토로 정식으로 인정하고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의 물 공급을 보장하는 한편 우크라이나를 중립국화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머스크의 돌출 제안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위터에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머스크와 러시아를 지지하는 머스크 가운데 당신은 어떤 일론 머스크를 더 좋아하느냐? 라는 질문을 올려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적극적으로 비판해온 발트 3국 중 하나인 리투아니아의 기타나스 나우세다 대통령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나우세다 대통령은 친애하는 머스크씨, 누군가가 당신의 테슬라 바퀴를 훔치려 할 때 양측이 투표로 그 행위를 지지했다고 하더라도 훔치려는 사람이 그 차량이나 바퀴의 합법적인 소유자가 될 수 없다 라는 트윗을 올려 머스크의 제안을 꼬집었습니다. 퇴임하는 안드리이 멜니크 독일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는 트윗에 머스크 당신에 대한 내 외교적인 반응은 꺼져버리라는 것이라고 밝혀 격앙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